네, 세미 아나운서의 야무진 어제장 리뷰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거센 동반 매도세 코스피 2% 하락하면서 간신히 2,600을 지켜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하면서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증시 좀 크게 흔들렸는데요. 외국인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FOMC 회의록도 나왔고요. 각종 뉴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 반영하게 될 오늘장 이럴 때일수록 대비를 좀 단단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새해에도 좀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불러넣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첫 번째 체크 문항입니다. 자, 2,600선 지킨 코스피 시장 향방 가를 변수들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FOMC 의사록에서는 일단 뭐 당장 뭘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좀 경제 지표들이랑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금리 인하는 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연준 위원들이 또 가능성을 열어둔 게 뭐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얘기 나오니까 네. 어제 또 장 후반에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엔 하락 마감을 했지만 뭐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보이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약간 불확실해졌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연준 위원들이 계속 뭔가를 새로 말을 계속 만들어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연준 위원들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막 토시가 계속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근데 뭐 일단은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끝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투심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록에 대한 본부장님의 좀 총평을 좀 들어봤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월에 효과보다는 1월에 역효과도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2월에 나타났던 기술적인 과매수 지표들이 좀 많았죠. 이를테면 CNN에서 집계하고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이제 탐욕 공포 지수인데 그게 이제 75 이상이게 되면 상당히 좀 뭐랄까 오버슈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도 좀 버티니까 신기원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은 조정이 좀 필요했던 상황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 75라는 레벨을 넘었을 때는 이평선보다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풋콜 옵션 같은 이제 하방 베팅, 상방 베팅에 대한 비율이나 이제 빅스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표들인데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소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었고 국내 증시로 돌려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1월부터는 우리가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피 4분기가요, 보통은 이제 비용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이게 정말로 안 좋은 건지 일시적으로 안 좋은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거쳐야 돼서 1월이 12월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숨고르기나 조정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Fear and Greed 인덱스도 말씀을 주셨고 빅스 변동성 지수 뭐 등등이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4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서도 뭔가 이런 변수들이 좀 그렇죠. 있는 것 같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 사실은 저희도 애널리스트지만 애널리스트들도 주가에 따라서 이익이나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은 과대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톤 다운, 좀 이익이 하향 조정되면서 적정 레벨의 눈높이를 찾아가는 과정이 1월, 2월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장까지 좀 걱정이 되고 있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오늘 사실 2,600선을 이탈을 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탈하면서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반등이 나와서 지켜줄 것이냐. 어제처럼 종가에 가서 2,600선을 지켜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ASML에 대한 중국 이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애플에 대한 그런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좀 그런 급락, 빅테크주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이랑 예멘 쪽 관련해서 이란이 또 뭐 항모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막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를 좀 키웠다. 그러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년 11월, 12월 동안 사실 우리나라 증시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고 좀 쉬어가는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 나올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그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대표 같은 경우에 첫 5거래일이 전체적인 1년의 전체 증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세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강세 전망도 수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좀 부여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1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쪽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떠오르는 샛별이 있죠. 제약바이오 쪽. 이쪽이 지금 어제도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2거래일 연속 미증시 빠졌는데 계속 상승세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약바이오들의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나 1월에 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죠. CES 2024랑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두 가지를 보고서 그 관련된 종목들은 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이 조금 좀 안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속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CES입니다. 자, 네, 체크리스트 보시면요. CES, 올해 CES에서도 친환경 기술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AI뿐만이 아니라 이 탄소 중립, 뭐 청정 에너지 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읽어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작년에도 사실 이 CES 2023 이후에 챗 GPT가 부각이 되면서 AI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이 또 급등세가 나왔고 2월까지 그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올해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주목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AI나 로봇 말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비가전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참여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두산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가전업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제 탄소 감축, 이런 신재생 쪽으로, 청정 에너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AI 기술과 이 탄소 중립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 지금 두산이라던가 SK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발표를 할 것이기 네. 때문에 그거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청정 기술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AI랑 좀 엮인다면 뭔가 좀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석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대선 정치의 해이다 보니까 네. 정치 수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쪽은 신재생 관련돼서 좀 눌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CES 네, 관련해서 네, 네. 정책. 근데 이제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다들 작년 CES에서 로봇 AI가 나왔는데 올해도 아마 화두는 CES에서 뭐 AI하고 AI겠죠? 로봇을 네. 보긴 할 거예요. 근데 그 AI에 우리가 환호를 했었던 거는 단순히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정책적으로 신재생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신재생 쪽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내지는 뭐 수소와 관련된 테크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전반에 AI 기술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농테크도 될 수도 있고요. 푸드테크도 항상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다크호스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도 애널리스트 한 명 보냈는데 제가 가고 싶지만 라스베가스 어쨌든 갔다 와서 상당히 많은 레포트들 그리고 그 현지에서 저희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CES의 생생함을 좀 전해드릴 텐데 아마도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의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CES. 네, 어떻게 보면 이 AI 기술 활용이 단순히 AI뿐만이 아니라 뭐 수소 테크 말씀 주셨죠, 푸드 테크, 에너지 효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한 다음 이슈도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자, 개장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이오입니다. 연초 주인공이 된 바이오 ETF 상위권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으면서 상승 기지개를 펴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 자, 상승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세. 기세가 이게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대장격 종목들이 너무 지금 흐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 인수합병이라던가 기술 이전, 신약 개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1월 달에 500개 이상 약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수익성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기술 이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거의 수급이 지금 코스닥은 바이오 쪽으로 다 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이오주들이 좋고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정말 강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도 1월 달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단순하게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만 있다 이거보다는 수익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고 스마트해졌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과거에는 그냥 신약에 대한 대박이다. 이거는 신약 개발이 대박이다. 이것만 바라봤다면 지금은 기술 이전이라던가 바이오시밀러 쪽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망하다 보시는 기업들 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 일라일릴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펩트론 같은 기업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올바이오 파마까지 어쨌든 신약 개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기대감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비만 치료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인류의 혁신적인 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LP-1 관련돼서 당뇨 비만 치료제 쪽 신약 개발사들 한번 보자. 펩트론, ABL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말씀을 주셨고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작년을 돌아봤을 때 2차 전지가 그랬고 반도체가 그랬고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빠지고 지수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지수보다 힘이 좋은 종목들의 수급이 쏠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섹터의 온기가 좀 돈다면 바텀 피싱에 대한 중소형주의 바텀 피싱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떤지 여쭈고 싶어요. 중소형주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근데 굳이 제약바이오 중소형주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형주도 지금 워낙 싼 가격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비만 치료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 비만 치료제 받고 항암제 시장도 저는 그러니까 저희도 항암제 시장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이제 화학 항암제에서 표적 치료제 그리고 이제 면역으로 넘어가는데 네. 빅파마들이 이제 면역 항암제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와 이제 뭐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빅파마에 붙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병용을 하는 제품들은 아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힘을 받는 상황에서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좀 그동안 2년 동안 눌려 있었던 거를 좀 숨통을 트이게 했다면 모멘텀을 더 부각시켜주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건 또 항암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말씀을 주셨고 또 면역 항암제 말씀을 주셨는데 기술 이전 뭐 소식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계속 개발을 해온 호재들이 있는 기업인데 임상 예정된 기업들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뭐 임상이라던가 기술 이전 뭐 신약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종합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바이오 관련주들이 너무 빠졌어요. 사실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 이제는 도약을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땐 바이오주들이 힘을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받을 것이다. 네. 되돌림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과거를 봤을 때 지수가 빠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바이오주들이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기술 이전이라던가 신약 개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시야를 좀 넓게 보시면서 아무래도 실적 개선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 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는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지금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주호 펀스타 본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